안녕하세요, 선셋입니다. 네, 제가 호주에 온 지도 벌써 지금 3개월이 됐는데요. 비록 지난주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막 호주에 도착했지만 아무튼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해외살이를 한다는 거는 내가 다시 유치원생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에 호주에 올 땐 유치원생이 된 기분이었던 게 날씨, 교통, 돈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도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적응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은 한 중학생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멜번에 오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멜번 생활 기초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으니까 참고하셔서 여행이나 워홀 오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은 아시다시피 호주의 경우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은 날씨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무더운 여름이라고 들었는데 멜번에서는 제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겨울이에요. 물론 눈은 오진 않고 1년에 3일에서 4일 정도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하던데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약간 부산과 한겨울의 제주도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 따뜻한 겉옷 꼭 챙겨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멜번은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다고 할 정도로 하루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요. 현재 7월은 반팔을 입은 날씨는 당연히 아니지만 낮에는 긴팔이나 가디건 정도로면 괜찮은 날씨고 아침과 저녁에는 또 이런 외투나 목도리가 반드시 필요한 날씨예요. 그래서 오실 때는 얇은 긴팔과 레이어드 하실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멜버른은 크게 대중교통이 트램, 버스, 지하철과 기차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다니는 지상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멜버른에서는 크게 존으로 구역을 나뉘어서 가격이 측정되게 됩니다. 먼저 멜버른의 CBD 즉 시티 내에서는 무료 트램존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혀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 교통카드를 찍게 되시면은 무료 트램존이라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무료 트램존 같은 경우에는 트램역 바로 옆쪽에다가 프리 트램존이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실 때 거기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프리 트램존이 적혀 있지 않은 곳은 돈을 내야 되는 곳이니까 꼭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 1과 2를 같이 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트램을 타거나 내릴 때 한 번만 교통카드를 탭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존 2만 만약 여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탈 때 내릴 때 둘 다 탭을 해주셔야지 더 저렴하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인스펙터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교통카드를 찍었는지 돈을 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교통카드를 탭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관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트램존을 벗어나실 때는 교통카드 꼭 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냥 탈 때 내릴 때 둘 다 교통카드를 탭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 기차는 지하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시티 외곽으로 나간 경우에 우리나라의 지하철 게이트처럼 따로 막혀있는 게 아닌 그냥 입구 한편에 단말기만 따로 덩그러니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보고 지나쳐서 여기서 돈을 안 내가지고 인스펙터들한테 걸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확인 잘 하시고 찍고 들어가셔야 되시고 나올 때도 찍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교통카드의 경우 멜번에서는 마이키라는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마이키 카드는 애플페이에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아서 실물 카드가 대부분 필요하실 거예요. 갤럭시는 등록이 된다고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나 기차역에서 구매나 충전이 같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멜버른에 오래 머무실 예정이시라면은 PTB라는 어플을 까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PTB 어플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카드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충전도 계속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키 카드 같은 경우에는 1일 상한선이라고 해서 평일에는 11달러, 주말에는 7.6달러까지만 청구가 되고 이 하루 상한선보다도 더 저렴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키 패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이키 패스권 같은 경우에는 7일권, 28일권부터 365일까지 이렇게 내가 날짜를 지정해서 패스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종 1과 2를 같이 이용하는 기준으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7일권 같은 경우에는 55불로 하루에 약 7.8불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28일권 같은 경우에는 184.80불로 하루에 6.6불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여기 멜번에서 여행을 하신다면은 7일권과 하루하루 이렇게 따로 결제를 하시는 게 저렴하실 것 같고 28일 이상 뭐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키 패스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시는 게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호주는 영국과 일본처럼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우측 통행을 하던 나라에서 여행을 오거나 여기 살러 오신 분들한테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점 꼭 명심하셔서 길 건너실 때는 좌우 확인 잘 하시고 조심해서 길 건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신호등 불빛이 바뀌니까 버튼 누르셔서 조심히 잘 건너시길 바랍니다. 여행 오시는 분들은 항상 현금을 가져갈지 카드를 가져갈지를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여기 호주에 워홀러나 학생분들로 오시는 분들도 은행에서 카드를 신청하시겠지만 그 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실 텐데요.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현금은 거의 받지 않고 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카드와 현금이 모두 사용 가능한 나라입니다. 현금의 경우 호주는 단위를 호주 달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폐와 코인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1불, 2불,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 이렇게 단위가 있고 1, 2달러는 금색, 나머지 센트들은 모두 은색 동전이고요. 사이즈가 모두 다르니까 돈 지불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폐 같은 경우에는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호주 지폐는 찢어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돈이 찢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위조화폐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50달러나 100달러처럼 단위가 큰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좀 있으니 꼭 돈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이제 5% 할인되는 식당이나 카페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현금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수수료가 따로 붙게 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에서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했는데 저는 지금 삼성 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예요. 이 카드는 한 번씩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반드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같이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호주는 팁이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주말이나 퍼블릭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썰차지라고 해서 이게 식당이나 카페마다 전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주말에 카페 이용을 하는데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카드 퍼센테이지랑 주말 썰차지 비용이 붙어서 퍼센트 단위로 돈이 더 비싸게 청구가 돼요. 보통 10%에서 20% 내 정도로 붙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이렇게 휴일에 만약 여행을 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여행비를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가 외식 물가가 정말 비싼 나라예요. 식료품을 사서 숙소에서나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게 더 저렴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식료품점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마트들은 울스, 콜스, 알디라는 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호주 와서도 한식 땡길 수가 있잖아요. 아시안 마트는 KT와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울스나 콜스, 알디에서도 아시안 코너가 있어서 아시안 식재료가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KT나 하나로 마트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트들이 5곳 모두 프로모션 행사들을 굉장히 자주 진행하기 때문에 어플을 깔아서 여기에 어떤 거를 할인을 하는지를 체킹하시고 쇼핑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잡화점인데요.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곳들이죠. 여기에서는 크게 빅W, K마트 그리고 다이소 재팬이 있어요. K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은 아무래도 재질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빅W에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K마트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뭐 물건에 따라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들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빅W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건 그냥 정말 일회용이라던가 저렴하게 내가 물건을 사고 싶을 경우에는 K마트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 다이소가 다이소 재팬보단 좀 더 물건이 많은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일단 한국 다이소 같은 경우에 기본금이 1,000원부터 시작하는 데에 반해 여기 다이소 재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3불로 약 3,000원이 제일 최저가예요. 그래서 일단 K마트를 먼저 가보신 뒤에 정 없으면 다이소 가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마이크라던가 카메라라던가 여기 와서 어떤 거 기록을 하고 싶거나 뭐 배터리를 사셔야 될 경우 그럴 때는 JB 하이파이라는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같은 곳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술을 판매하는 리퀴드샵. 호주는 한국과 달리 일반 뭐 콜스, 울스 이런 마트들에서 주류들을
따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로 옆에 리퀴드샵이 따로 있는데요. 크게 BWS, 리퀴드랜드, 그리고 덴머피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WS는 울스 옆에, 그리고 리퀴드랜드는 콜스의 바로 옆에 항상 있는데요. 그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콜스나 울스에서 그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어플을 사용하신다면 각각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같이 적립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용을 했을 때는 덴머피가 술이 좀 제일 저렴했던 것 같고, 그 다음은 리퀴드랜드, BWS가 좀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전부 다 프로모션이 다 따로 존재하니까 체크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술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오시거나 워홀러 분들이 모두 통신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신사가 텔스트라, 보다, 옵터스 정도가 있어요. 텔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싸지만은 시티 내에선 가장 잘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인 말이 좀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텔스트라가 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나 옵터스는 거의 가격대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옵터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옵터스가 굉장히 안 터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옵터스가 일이 조금 있었던 게 갑작스럽게 카카오톡이 전부 이용이 안 됐었던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옵터스를 사용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다나 텔스트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만약 옵터스에서 이용을 하다 불편함이 만약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다폰을 이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심들보다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영주권을 가진 언니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콜스나 울스에서 매달 통신사들에서 유심이 할인 프로모션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매달 거기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통신사와 기가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매달 이거 유심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내가 전화번호가 없다면은 처음에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를 받으시면 되고, 내가 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통신사로 변경을 하신다면은 기존의 전화번호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유심 사용 기간이 끝나기 이틀에서 3일 정도 전에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하니까 여기 날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유심으로 바꿔 끼워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주에 오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기면 좋은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모두 멜번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